네, 안녕하세요. 날씨를 예보하듯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예보의 정미욱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좀 한낮은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그렇죠.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활기차 보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가족의 형태인데요. 네. 지금도 진행이 되는 일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커질 1인 가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해요. 1인 가구, 사실 뭐 뉴스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요.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네, 지금까지 얼마나 1인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이제 한국은 아예 1인 가구의 나라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혼자 사는 가구 형태가 한국에서 제일 흔한 가구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27.2%, 그러니까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세가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2035년에는 3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게요. 90년대부터 2005년까지는 제일 흔한 가구 형태가 4인 가족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2010년까지만 해도 2인 가구가 제일 흔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혼자 사는 가구가 제일 많아진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요? 경제라든지 문화가 선진국형으로 이제 발전을 할수록 점차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일부 유럽 국가는 1인 가구의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고요.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도쿄와 같은 경우, 일본 도쿄는 1인 가구가 45%라고 하니까 거의 2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살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보네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크게 생각했을 때는 2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불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3포 세대, 초식남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2번째 이유가 훨씬 더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이유가 네. 아마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 때 여러 명이서 함께 협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워낙에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가 넘쳐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굳이 함께 살면서 협력을 하기보다는 물건을 필요할 때 사고 필요한 서비스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죠. 이사를 갈 때도 그냥 이삿짐 센터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필요 없어도 괜찮은 거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이제 노동력이 지식산업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네. 이 여성분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사회 진출도 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된다라면은 이제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켜야 하는 부분도 아직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남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에 대한 부양, 그런 책임을 지느니 나 혼자 그냥 재밌게 살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요인을 보자면은 지금 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사람이랑 함께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살을 맞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는 특이한 조사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 청소년들, 청소년은 아니죠. 네. 20대들 그 성관계율도 많이 떨어진대요. 이런 변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좀 암울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사별을 하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빈곤층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는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빈곤 노인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담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케이블 드라마 소재로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이런 뭐 혼술족 이런 소재가 또 등장을 했고 네. 저도 사실은 뭐 술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밥 먹는 건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고 네. 있는 편이거든요. 혼자 그렇죠. 좀 밥 드세요, 밖에서? 저도 잘 먹습니다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렇죠. 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서 밥 먹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창피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뭔가 사교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교우 관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요. 알바천국과 잡서치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혼자서 밥을 먹고 노는 그 나홀로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75%였다고 해요. 부정적인 의견보다 3배 많다고 하니까요. 이제 뭐 혼자 놀고 혼자 먹고 하는 게 뭐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된 거고 점점 더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 혼자 밥 먹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뭐 당당하게 앞으로는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혼자 생활하면 외로워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아, 네. 그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중앙일보에서 본 기사였는데요. 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은 나홀로족이 이 외롭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을 찾는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조어도 등장을 했죠. 관택이라는 건데요. 그 말은 관태기가 뭐죠? 관계의 피로함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아, 관계가 네. 피곤하다는 거고요. 중앙일보에서 2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해봤더니 20대 10명 중에 7명이나 인맥 관리는 피곤한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대학내일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녀 4명 중 1명이 인간관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홀로족 1인 가구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맥 관리라든지 여러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제 회사 부장님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회식 너무 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관택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사실 진짜 억지로 유지하려고 보다 보면은 더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이 그럼요. 되니까. 꽤 피곤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1인 가구를 위한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은 또 이쪽에도 많이 관심이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지니까 산업, 소비 산업의 중심, 제조도 마찬가지로 1인 기업이란 네. 1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겠죠. 이제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시장 규모가 2030년경에는 194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해요. 네. 이게 전체 민간 소비의 20%를 육박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미난 변화들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은 역시 편의점이죠. 아, 역시. 네, 편의점에서 워낙에 1인 가구를 위한 도시락이나 간편식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출이 아주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술 마시는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술집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싸고 잘 취하는 술 있잖아요. 네. 소주들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들, 혼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수입 맥주라든지 와인처럼 맛있는 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롯데주류에서는 스카치블루 하이볼이라는 술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양주에 탄산을 넣어놓은 캔이거든요. 네. 맥주 캔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주를 마실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 모이기도 그러니까 근데 양주는 마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맥주 캔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양주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이제 1인 좌석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화관 CGV의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혼자서 영화관을 찾은 사람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투어 조사에 따르면 혼자 여행 가는 사람 비율이 5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혼자도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실이 이러한 변화가 애완동물의 선호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국 사람들 고양이보다는 개를 훨씬 많이 그렇죠. 선호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애완 시장이 성장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손이 덜 가는 이 고양이에 대한 선호도가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그와 관련해서 매출, 고양이 매출의 상승세도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로 인한 변화들이 생겨가고 있는데 반대로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나요? 네, 문제점이 있죠. 네. 특히나 이 고독사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몰라서 방치되어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지킴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네. 보면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러한 단체들, 조직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독사가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가 있나요? 네, 젊은 층들의 고독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 복지재단 발표에 따르면은 201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20, 30대 고독사가 328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가 강남구예요. 48건이라고 가장 높았는데,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까지 이 고독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게요. 지금까지 20, 30대의 고독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1인 가구 시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걸까요? 뭐 1인 가구는 워낙에 현재의 트렌드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이죠. 갑자기 4인 가구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들은 상상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워낙에 형제도 많고 바글바글거리면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함께 있는 게 익숙한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젊은 세대들은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고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잘 인지하시고 적응을 이 부분에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점점 혼자 노는 게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당연해지는 세상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라서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혼자 있어도 즐겁게 밥도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기르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젊은 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가구가 당연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관심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들과 잘 어울려 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태도,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을 하면서 1인 가구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